대한민국 진짜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식 영어 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시리즈의 5번째 시간으로서 미국 원어민처럼 유려하고 매끈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지식에 대해서 마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정말 미국식 영어 발음의 원리를 깨우침에 있어서 획을 그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 미국의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영어의 발음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져서 자신의 영어 발음이 유창하고 매끄럽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정확한 발음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국식 영어 발음법은 표준적인 음절의 분절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분절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절법을 쓴다는 말일까요? 미국식 원어민의 발음은 영어 단어나 문장을 읽거나 말로 표현할 때에는 음절의 정상적인 표준 분절법을 따르지 않고 첫 음절이나 끝 음절의 발음 기호가 무성자음일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각 음절의 초성을 항상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절법을 지키는 영국식 발음과는 그 소리의 체계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원어민식의 발음을 따라잡는 정확한 영어 발음 공부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음절이 둘 이상 연결되는 것들을 발음할 때에는 모음이 계속해서 둘 이상 연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어나 문장의 발음 기호에 대한 소릿값을 우리 한글로 바꿔 썼을 때를 예로 들면 항상 앞의 음절을 한글 문자의 종성 즉 받침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까지를 다 채워서 읽고 나서 다음 음절들을 항상 모음으로 시작해서 발음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첫 음절을 종성까지 채워서 발음하고 난 후에 다음 음절들은 특별히 자음끼리 계속되지 않는 한 다음에 이어지는 모음 철자가 없어도 항상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식 발음에서는 심지어 자음끼리 계속되면 그중 한 철자를 탈락시켜 가면서까지 다음 음절을 모음으로 발음하기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미국식의 영어 발음이 철저하게 모음 우선의 발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말할 때 혀를 굴린다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혀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국식 영어의 모음 우선의 발음의 특성 때문에 마치 우리 귀에는 혀를 굴리는 것처럼 들리는 현상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인의 발음을 흉내낸답시고 무조건 혀를 꼬부려가면서 말을 하면 정말 이상한 발음이 될 뿐 미국인들은 그 소리를 듣기에 무척 거북해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발음 방법을 잘 익혀두면 여러분의 입에서도 마치 미국인과 같은 발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 예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음절 또는 끝 음절의 초성이 무성자음 발음 기호인 경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음절이나 끝 음절의 초성이 반드시 자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끝 음절도 무성자음인 경우에 예문은 끝에 제가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하고요. 실제로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 갖추는 정도로 약하게 발음하는 것은 괄호로 묶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A번 예문을 보니까 F의 발음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원래의 분절법대로 발음을 하면 fa와 the가 돼서 fathe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미국식 분절법으로 발음을 하면 father가 아니라 첫 음절을 fat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걸 붙이는 방법으로 해서 fathe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볼까요? father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지요. 그러면 이제 B번 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성이 H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행복이라는 의미의 happiness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는 원래의 분절법대로 하면 P가 두 개가 겹쳤으니까 앞에 P는 사라지고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3음절어니까 세 개로 나눠서 발음을 하면 happiness가 되겠죠. 그래서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happines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번째 음절의 맨 앞에 있던 자음이
앞에 있는 음절에 종성, 즉 받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걸 표현을 해보면 해가 아니라 첫 번째 음절이 have이 되고 두 번째 음절은 in이 되며 세 번째 음절이 is가 돼서 have, in, is의 꼴로 발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읽으니까 happiness, happines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happy가 아니라 happy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전자사전에서 한번 찾아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틀림없이 미국식 발음에서는 happiness라고 발음을 하고 영국식 발음에서는 happiness라고 발음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초성이 K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음절이 kit과 tn으로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데 트니까 앞에 있는 트가 사라지고 원래는 kitten이 맞죠. 그래서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kitte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걸 갖다가 kitten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걸 kitten으로 읽지 않고 여기 있는 이제 이 t자를 갖다가 이 앞에 있는 음절에 종성 즉 받침으로 넣어주니까 이렇게 분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으니까 kit과 은이죠. 그래서 kitten, kitte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즉 t를 여기서처럼 튕겨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t자를 갖다가 종성으로 앞쪽 윗니에 치경 부분에다 갖다 대놓은 상태로 트와 은이니까 같은 자리죠. 이처럼 조음점이 똑같을 때 특별히 그것이 치경 부분에 닿아 있을 때는요 그 혀를 떼지 않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kitten이 아니라 kitten, kitten 이렇게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에 D번 초성이 P로 시작하는 단어의 경우입니다. 여기 보니까 팔, 그 다음에 틱스 이렇게 세 개의 음절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원래의 분절법으로 뽀개 보니까 팔, 틱스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식 발음으로 읽으면 politics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실제로 미국식으로는요. 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t가 이 어의 받침으로 와가지고 팔, 익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 음절은 종성까지 채워서 팔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응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음 엇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절도 자 익스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이응으로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읽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읽어보니까 politics, politics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미국식 발음입니다. 영국식으로 제대로 분절을 해서 읽어보니까 politics, politics 이렇게 되는데 미국식으로 분절을 하니까 politics, politics 이렇게 읽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S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니까 stand라고 하는 하나의 음절과 erd라고 하는 하나의 음절 두 개의 음절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단어를 원래의 분절법대로 즉 영국식으로 읽어보니까 standard, standard 이렇게 읽힙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 t를 갖다가 앞으로 끌고 와서 자 여기에 받침으로 줍니다. 즉 종성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드니까 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erd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써보니까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보니까 첫 음절은 이렇게 스에다가 의에다가 티읕 받침까지 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채워놓고 나니까 두 번째 음절부터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즉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식으로 발음하니까 standard, standard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standard가 아니고 standard, standard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왜 땡이 되느냐면 여기 에 액센트가 있죠. 이렇게 그 뒤에 오는 모음에 액센트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T자처럼 받침의 개념, 즉 종성의 개념으로 쓰인 그런 말이 K, P, S, T 같은 말이 올 경우에는 그 말들이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K는 크가 아니고 끄처럼 발음이 되고 P는 프가 아니고 뿌처럼 발음이 되고 S는 스가 아니고 쓰처럼 발음이 되고 T는 트가 아니고 뜨처럼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standard, standard 이것이 아니라 standard, standard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또 드가 돼서 드가 사라지니까 standard, standard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F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T자가 등장하는데 traditional 이런 말이죠.
트러까지 한 음절, D가 한 음절, 그 다음에 션이 한 음절, 얼이 한 음절 해서 4음절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분절법대로 읽어보니까 traditional, traditional.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읽죠. 자, 그런데 이걸 미국식으로 바꿔보니까 트러에 받침이 없죠. 그러니까 이 D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제 종성, 받침으로 만들어서 트럿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어가 더 약해지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쉰, 그 다음에 이 어도 사라져서 요거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traditional, traditional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traditional 이걸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traditional, traditional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대충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지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단칼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를 읽을 때 앞으로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모음 앞에서 잘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어 여기를 한번 볼까요? 발음 기호를 읽을 때 최초의 음절만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채워놓고 두 번째 음절부터는 이렇게 모음 앞에서 잘라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초성, 중성, 종성 있고 두 번째 음절은 모음 앞에 잘려서 이렇게 우리말로 쳤을 때는 종성까지를 채우고 세 번째 음절을 보니까 또 모음으로 시작을 했죠. 이렇게 모음 앞에서 잘라놓으면은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면 초성, 중성, 종성을 가진 그러한 음절들로 잘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스까지 채워놓고 A에서 잘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and 해놓고 나서 어에서 잘랐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standard 이렇게 발음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F번을 보니까 traditional 이렇게 생겨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쉬는 받침이 될 수 없으니까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면 traditional 이렇게 된 건데 이 어가 두 개가 지금 생략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서 traditional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식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발음 기호를 읽을 때 이렇게 두 번째 음절부터는 무조건 모음 앞에서 잘라서 읽으시면 정확한 미국식 발음으로 발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G번 초성이 W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분절법대로라면 weather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식 분절법으로 잘라서 읽으면 모음 앞에서 잘라 읽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얼 앞에서 잘라가지고 weather 이렇게 읽힌다는 얘기고요. H번 다음에 H번 초성이 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분절법대로 하면 shoulder 그러나 미국식 분절법으로 읽어보면 shoulder 이렇게 읽힌다는 얘기고요. I번 초성이 인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를 보니까 음절은 S 앞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chop과 sticks니까 chopsticks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발음되어야 하는데 미국식으로 하면 s 앞에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x 앞에서 한번 잘라가지고 chopstick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이 발음 기호 E에 제2 액센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chopsticks 틱으로 발음이 됐지만 미국식 발음으로 하니까 chopsticks처럼 된 소리로 발음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chopsticks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첫 번째 발음 기호의 철자가 자음일지라도 그것이 유성자음이면 첫 음절의 실제 발음은 한글로 표기할 때 모음으로 시작되어야 원래의 소리값대로 바른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A번님은 초성이 B로 시작되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읽으면 이 단어는 베이비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유성자음은 우리말처럼 발성기관을 툭툭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발성기관을 붙였다가 떼면서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소리가 발성되기 전에 미리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두어져 있다가 터져 나오는 식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베이비가 아닌 베이비, 베이비처럼 읍하는 소리가 실질적으로 입으로 터져 나오진 않지만 입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소리를 입술을 이렇게 문질러 터뜨리면서 베이비 하는 식으로 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이하 동문입니다. 그래서 B번 초성이 D로 시작되는 이 단어는 원래의 분절법대로 분절을 해서 발음을 하면 D가 만났으니까 앞에 쪽 D가 사라져서 D가 되겠죠. 그런데 미국식으로 분절을 하면 모음 앞에 자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E가 되죠. 그래서 In데 그냥 that이 아니고 daddy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E처럼 발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발음해 볼게요. daddy. 자, 그 다음에 C번 초성이 G로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단음절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읽을 때 게임 이렇게 읽는데 게임이 아니고 game. 이 우리말로 쳤을 때 하는 그 소리가 입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문질러서 터뜨리는 식으로 소리가 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game. 자, 그 다음에 D번 발음기호 G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것을 읽을 때 yes가 아니고 yes 이렇게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초성이 L자 발음, 즉 을로 발음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단어도 우리가 보통 편하게 읽으면 limit라고 읽는데 limit가 아니고 limit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 을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소리가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limit가 아니고 limit 이렇게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 F번 초성이 M으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보통 편하게 읽으면 memory 이렇게 읽지만 정확하게는 memory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G번 초성이 N으로 시작되는 경우의 단어입니다. 자, 이 경우도 우리 그냥 편하게 읽으면 November 이렇게 읽겠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November처럼 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 안에 가두어져 있다가 그 소리가 부드럽게 터져 나오면서 November 이렇게 발음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H번 초성이 V일 경우입니다. 이것도 보통 우리가 읽을 때는 violin 이렇게 읽는데 violin이 아니고 violin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I번 초성이 Z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그냥 zoo가 아니고요. zoo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J번 초성이 the로 시작되는 단어의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this가 아니고 this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K번 의 발음이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경우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보통 우리가 편하게 발음할 때는 usually 이렇게 발음하는데 실제로는 usually 이런 식으로 그 발음 자체가 이렇게 유성자음일 경우에는 그 소리가 우리말로 굳이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모음의 소리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 소리가 잠재되어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L번 G라고 하는 발음이 초성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그냥 편하게 읽으면 jam 이렇게 읽는데 jam이 아니고 jam처럼 이 으시라고 하는 발음 소리가 잠재되어 있다가 이렇게 G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유성 자음들은 실질적으로 자음이니까 한글로 편하게 쓰면 자음 초성을 가지게 되지만 그 앞에 이렇게 이응으로 시작하는
모음의 개념을 먼저 입속으로 발음해서 머금고 있다가 이 소리를 터뜨려 내야 정확한 제 음값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처럼 한 음절을 완성하고 나서 다음 음절에 무성자음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몇 번째 오는 음절이든지 그 음절은 당연히 자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린가 하면 여기를 보니까 음절을 펜과 케이크 이렇게 두 개로 쪼개 놓았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펜까지 하나의 음절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케이크 하나의 음절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말로 써봐도 펜 그리고 케이크 되니까 그냥 자음 음절 뒤에 자음이 또 왔으니까 이럴 때는 별도의 음절로 분절해서 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식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pancake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고요. suddenly 이것도 sud까지 하나 잘랐고 드으로 하나 잘랐고 그 다음에 ly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보니까 드니까 이 앞에 있는 드는 생략하고 실질적으로는 리가 되는데 자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하나의 음절로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발음하면 suddenly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하나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음절이 되어서 이렇게 suddenly처럼 이렇게 분절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으면 suddenly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빨리 읽으면 suddenl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suddenly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는 우리 한국어처럼 자음 접변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suddenly처럼 발음하면 안 되고 suddenly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강의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지금 우리는 미국식 영어 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좌는 오늘 배운 미국식 원어민 발음의 원리를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훈련해보는 심화 과정입니다. 강의 내용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다음 강좌도 꼭 들어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